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눌림을 좀 보여주면서 자발트 애들만 좀 괜찮고, 이제 오늘은 좀 자발트도 안 좋지만 어제는 이제 자발트들 좀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트 차트들 중에 이렇게 좀 꺾여지는 애들이 좀 있다. 엑시도 어제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25일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알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트들이 단체로 좀 눌림목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눌림목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일봉상의 눌림목이랑 또 시간봉상의 눌림목이랑 또 이제 주봉상의 눌림목이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일봉 형태에서의 눌림목이 되는 거라서 며칠째 좀 내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좀 불안해 보이고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 좀 횡보하는 형태로 그래서 알트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이다. 마스크의 경우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발트들은 이제 좀 끝날 때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도 보시면 이런 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 갭을 맞추려고 또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일단 또 김프가 너무 높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긴 하고, 어제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체인링크 17,0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1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는 건 천천히 매수하면 괜찮다고 보고, 여기 지금 제가 15,000대로 선 그어놓은 거 있죠. 이 지점까지 이렇게 딱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우량 알트들로 가야 돼요. 갈 거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트, 뭐 이더, 그 다음에 뭐 메이저 알트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지 자발트에 목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과 횡보를 줄 때 천천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 계속 만들어 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금 비중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항상 좀 걱정됐던 부분이, 이 평행 채널을 다시 깨면은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이러한 형태로 막 떨어지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스테이블 도미넌스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비트 도미넌스로만 보면 얘가 지금 어쨌든 여기 오를 만한 여지가 좀 있고, 비트 도미넌스가 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알트 자체가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눌림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가 오르면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마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눌림목에 좀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알트들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게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53% 정도까지 오른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걸 더 가서 고점을 여기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느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미넌스의 추이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이 도미넌스 추이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항상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달러 인덱스를 이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걸 뚫고 계속 오르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음봉을 하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무빙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야 이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대체로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체 자산 수단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으니까 달러가 떨어져야 코인이 오르는 그런 상관관계가 이제 역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역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났던 게 코인과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고요. 유가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이 빨간색 매물대를 이 하방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제가 보는 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끄고 이동평균선도 끄면은 얘가 이제 여기 보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게 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올 때는 역헤드숄더 형태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 헤드앤숄더로 이 매물대가 걸리는 곳에다가 안착을 한 다음에 반등을 주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 여기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니까 뭐 한 4, 5년 정도 뒤에는 다시 원자재가 득세하는 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한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이 원자재도 그렇고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고 되는 그 시점을 보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의 형태 정도까지 그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자재가 싸져야 뭐가 되냐면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주 같은 걸 하고, 뭐 건설로 예를 들면 수주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력을 투입하고 하면서 경기 좀 좋아졌는데 건설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돈이 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성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자재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는 기간이 좀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침체를 겪겠지만 어느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인데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걸 가지고 돌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는 건데, 이 유가가 이 시점에 2020년 때 정말 낮은 지역까지 찍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르는 거는 누가 봐도 상승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상승 파동인데, 이게 만약에 1파다 그러면 2파니까 조정이 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3파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점이 끝나면 뭐 이게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돼서 또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조정하는 국면이 끝난 다음에는 엄청난 그 원자재 값의 상승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전망을 항상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가 오냐, 여러분들이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이제 그냥 스스로 그냥 주절주절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예, 초양극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는 길은 이걸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이엔드 무조건. 이게 안 되면 나는 99명과 똑같아진다 보면 돼요. 100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 1대 99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등수를 매기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등부터 100등까지, 그렇죠? 100등까지의 격차보다 2등과 1등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사회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미 가진 자들은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데,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적이 안 돼요. 하루하루가 힘들겠죠. 버티는 형태로 살아가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몇 년간의 이 장세가. 정신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제가 정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뼈에 새겨졌다고 말하겠나? 아무튼 정말 깊숙한 곳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딱 진짜 그 마음가짐과 그 멘탈을 갖고 목표 의식을 가진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 거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 이 자산시장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돈을 노리는 애들 뿐이고, 아시겠죠? 정신 딱 잡고 살아남으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항상 그 예측을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조그마한 예측들이 좀 틀릴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일봉상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마 월봉일 거예요. 그죠? 월봉이 주봉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될 건데, 네, 주봉이겠네요, 주봉. 근데 보면 여기서는 알트코인의 시총이 굉장히 좋은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돌파만 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MACD에서도 강세 크로스, 그러니까 불리시 크로스, 강세장에 대한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후에는 굉장히 큰 추세 자체는 매우 좋다 이건데 이게 소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인데 소나기라는 건 지나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눌림목이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다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눌림목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오르는 것만 맛을 봐서 거기에 취해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같이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일봉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조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권을 일단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래로 좀 떨어지면 좀 더 큰 박스를 그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변동폭이 커져서 우리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게 사실은 다 지나가 보면 기회예요. 우리가 이제 6월달이나 뭐 4월달, 5월달, 뭐 7월달, 8월달 이럴 때도 다 기회였는데 못 잡은 거잖아요. 그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때보다는 훨씬 짧겠죠. 자, 그리고 계속 2020년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매도 압력이 감소된다라는 말도 맞지만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시장의 가격을 주무를 수 있는 금액이 적어도 된다는 거. 왜? 호가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소에. 그러면 그냥 조금만 돈을 들여도 물론 큰 돈이 들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메이커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이 자산시장, 기존에 있는 자산시장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게 코인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아지고 맞이하는 첫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부터 거래소 유지 물량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게 하락장부터 보면 2028년 1월부터 2020년까지는 거래소 유지 물량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쭉 떨어졌고 우리가 이제 2021년의 고점이었으니까 2022부터 2023까지는 계속 유지 물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유지 물량이 줄어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형태로의 장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고, 대신에 이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위아래로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굉장히 흔드는 무빙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매수를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첫 매수를 정말 크게 들어가게 되면 아래로 크게 뭐 조정이 오거나 할 때 내가 손절하면 오르고 하는 그런 게 상승장에서 비일비재한데 지금 장에서는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왜? 거래소 유지 물량이 이전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비중 조절도 하고 현금 비중도 있어야 되고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차트상으로 보면 진짜 이미 여기를 넘었고요. 이제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르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가격대가 더 얼마예요? 그죠?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차트는 굉장히 낙관적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 보시면 이것도 사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비슷한데 이 베이스 1, 2, 3, 4 하고 이제 5쯤 되면 셀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러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뭐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총 마켓캡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겠어요?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앤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가격 자체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는 알트들이 많이 올라 시총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몇 달 동안 우리가 역사적인 움직임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왔다.
변동성 지표가 다시 비트코인의 신호막대를 표시하는 게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죠? 변동성이 커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막대가 나왔을 때가 요런 시점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86%, 75%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위로 그만큼 오른다라고 하면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도 약간 이걸 계속 보여드리긴 하는데 2020년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제 많은 메이저한 뷰는 48,000이나 뭐 5만 뭐 이렇게 다들 보지만 뭐 4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지점 와가지고 미니 불장 오고 끝난 다음에 조정 오고 반감기 돼서 이후에 올리는 뭐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 무빙이랑 요때랑 좀 저도 비슷하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걸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얘가 ETF가 되고 하는 게, ETF를 된 시점에서 가격이 본격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IPO 때처럼 그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알트장 오지게 온 다음에 부처비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 개미들의 피날레를 하기 위한 재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ETF도 계속 연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1월이나 아니면 뭐 한 3월쯤에는 되겠다라고 싶은 게, 이거 이후에 반감기쯤 되면, 반감기가 4월인데 그때 이후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오르고 떨어지면 한 6월 달쯤 되면 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 기울기랑 인간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기울기가 정말 그 우리 2021년처럼 그런 가파른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중간에 한번 조정을 줬다가 박스권 그렸다가 2025년에 가는 그런 무빙이 되겠죠. 그럼 이제 딱 역헤드 숄더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되던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이걸 그 어느 지점에서 고점이 형성되느냐를 예측함에 따라서 내 매매 전략에서 비중을 얼마나 덜어야 되고, 아니면 뭐 다 덜 건지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또 현물 ETF 승인을 SEC가 연기를 했죠. 블룸버그 이제 애널리스트를 보면 SEC가 거래소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대화를 했는데 현금 결제에 대한 방식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규제 기관의 좋은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승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할 건데 이 부분이 걸리니까 너희가 승인을 좀 수정을 해주면 승인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제가 항상 말했지만 시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ETF가 안 된다가 아니에요. ETF 될 건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된 미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캐시우드도 얘기를 하잖아요. SEC의 태도 변화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변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하고 거절당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다. 근데 여름부터 SEC가 질문 시작했다. 사실 이런 게 공교롭게도 그레이스케일과의 그 소송에서 잘 안 되고 나서부터 좀 바뀌는 기류가 좀 보였죠. 이렇게도 했고,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SEC의 많은 실무자들 만났고 그들은 매우 디테일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걸 보인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 높아졌다. 그래서 1월 10일이 최종 마감일인데 여러 시청사가 동시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이 데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면 다 2024년 1월,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만 해줄 순 없어요. 최초로 누가 되느냐는 있어도 그 이후에 대부분의 그 ETF를 다 승인할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해주느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 데드라인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정말 그 호재로 작용하려면 사람들이 야 이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온 우주의 관심을 딱 받고 팝콘 딱 만들어 이런 거는 아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승인할 것 같으면 한 12월 말쯤에 승인을 하던지 갑자기. 왜냐면 이건 데드라인인 거지 그 전에 언제나 승인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1월 거를 안 되게 하고 3월이나 이럴 때 승인을 하던지,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재료 소멸에 대한 그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ETF는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랑 맞춰가지고 호재가 팡팡팡팡 터지면서 한 3-4달을 정말 미친듯이 알트 불장 만들어주고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연기되고 하는 건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긍정적인 기류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이제 코인쉐어스 리서치 책임자가 현물 ETF 승인 첫 해에 비트코인이 14만 달러까지 급등할 거다. 대단합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이론적으로도 좀 가능한 게 그 기관들의 자산 운용 금액이 커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전체 운용 금액에서 한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와도 14만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주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놓친 애들, 그리고 신규 진입자들 봤을 때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그럼 뭐를 하겠죠? 알트코인으로 분산이 될 거예요. 이더리움도 가고 메이저 알트도 가고 자발트도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자금은 순환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안 늦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12월 포물선 강세장 진입, 2025년까지 20만 달러에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영역에 도달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3만 8천 달러 수준에서 주요 저항선에 닿았지만 동시에 3만 1000과 3만 179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저항은 받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 닿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좀 큰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할 때도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영상에서도 좋은 코인들이 있으면 있다, 어떤 게 괜찮다,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하는 편이니까요. 여러분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충족이 안 되고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공부할 시간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멤버십 보시면 이렇게 알트들 보면은 다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업비트에 있는 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뭐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비중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종목이 이런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질문 답변까지도 멤버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만 볼 수 있는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 멤버십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멤버십 전용 소통방을 제가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